아이들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은 백수요, 이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돈 많은 막 백수가 되면 너 뭘 할 거야? 차 사고 집 사고 그냥 논대요. 그게 정말로 행복해질까?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아이들 인성교육 하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성교육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그걸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얻었는데, 책의 이름은 도파민 네이션입니다. 출판된 지가 얼마 안 되고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쓰신 분은 이제 정신과 의사, 이분이 생각하는 두뇌, 도파민이 즐거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행복이라는 주제예요. 행복이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요소잖아요, 인생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생각하는 게 영어 교육할 때는 쉬운 단어를 깊게 배우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어려운 것이 잘 이해가 되거든요. 작가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행복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즐거움과 고통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행복할 수 있다. 즐거움만 계속 추구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돈 많은 백수요, 이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돈 많은 막 백수가 되면 너 뭘 할 거야? 차 사고 집 사고 그냥 논대요. 그게 정말로 행복해질까? 그럴 것 같은데요?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인성교육과 행복과 진로 이런 거에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네요. 인성교육 어떻게 할 거냐? 남한테 해를 입히지 말고 잘 살아라. 근데 왠지를 몰라요. 그냥 남이 시키니까 따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받게 되면 메시지가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스스로의 생각이 없이 스스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왜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너는 평소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남한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5개가 있다고 하면 5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난 이런 메시지 받았으니까 이렇게 따라한다, 자기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책임도 그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건 요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돈 많은 백수, 부유한 집안에 손자, 재벌 3세, 4세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좀 찾아보면은 재벌 3세, 4세 자살률 높잖아요. 그 자살률이 높다는 거는 결코 행복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일반인보다 훨씬 높아요. 이런 걸 이제 예제로 들고 아이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돈이 많아, 할 일이 없어, 뭐하고 지내겠니?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면 행복할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린 다음에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즐거움과 고통이 잘 조합이 되면은 행복을 이룰 수가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 글을 쓰자. 요거를 영어로 쓰게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갖게 되냐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이 질문을 받고 글을 쓰다 보면 생각을 하고 찾게 돼 있어요. 고통이 내 삶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좀 긍정적이고 그나마 좋은 고통이 없을까 생각을 하고 글을 쓰게 되면 거기서 일정 부분 깨달음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인생을 검토하는. 요거는 이제 이론상으로는 내면화라고 하는데요. 그냥 생각을 누구한테 듣거나 그냥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조금 더 고착화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글을 쓰게 하면 생각을 하고 글로 표현하고 글에서 얘기를 한번 하게 되면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이 과정이 왜 좋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걸 적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런 글을 쓰자라고 하지만 생각은 자기 생각이어야 되거든요. 남의 생각을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로 받는 느낌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 존중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글 써서 제가 읽어보거나 같이 읽어보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물론 이제 문법이라든가 글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지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메시지 자체는 그 아이 자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애들끼리는 존중을 해줘요. 아, 너는 그런 생각이 있구나. 글을 읽어보고 재밌는 생각이 있네. 이 정도 하고 비난하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 그 존중을 하고 있어요. 글 쓰는 게 어렵고 생각하는 게 어렵는데 뭐 옆에 애가 좀 생각이 좀 나랑 틀려도 그럴 수 있다 하고 이제 넘어가요, 그냥. 그런 데서 이제 또 존중도 배운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몇 번 하고 이런 생각을 공유하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애들끼리도 분위기가 좀 차분하고 어울려 놀지 않는 아이들도 서로 일정 부분 존중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람으로서 성장을 더 하겠네요. 한 가지 방법은 글을 통해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자신이 이제 글 쓰는 경험을 해보면은 글 쓰는 게 정말 힘들어. 옆에 친구도 힘들어서 네. 고생해서 여기 10줄 썼네. 그럼 이거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군요. 서로 존중하에 이야기를 나누면은 건전한 소통 방식이 되겠네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죠. 주인이 아이들이어야 돼요. 글을 쓰면 글의 주인공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글로 써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인성교육이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이제 옛날에 많이 생각한 게 인성교육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네. 말하는데 학교 과목 중에는 인성교육 과목이 없잖아요. 네. 윤리는 있는데 네. 윤리란 과목 뭐 이런 거에서 대체로 이제 사상가의 정신 같은 걸 배우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암기 과목이라고 많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걸 뭐 잘 활용하면은 인성교육도 같이 될 수가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인성교육이 안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은 굉장히 좋은 인성교육이 되겠네요. 저는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상당히 비극적이에요. 도덕 시간인데 말을 안 하고 토론하지 않고 글을 쓰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도덕 교육이 될 수가 있나? 뭐 2000년 전, 3000년 전 누가 좋은 말씀 하신 거 알면은 지식적으로 도움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거랑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글 쓰고 토론하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옛날 좋은 생각을 하신 분들을 존중하는 방법이지 그거를 이 사람이 이거 얘기했다 그걸 외우고 있으면은 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외우는 식으로 하면 본래 취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니까 인성교육이 좀 부족해지는 거예요. 괴리감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건 좋지가 않아요. 칸트만 해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신 분이잖아요. 윤리 내지 도덕 시간은 과거에 진짜 훌륭한 생각을 했던 분이랑 소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방향으로 이걸 찍어버리게 되면은 칸트 정언 명령 목적의 완국 끝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도덕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알려면은 하나하나 스스로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괴리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짚어가면서 가야 돼요. 그게 없이 가면 따로 노는 거죠. 다른 세계예요. 나랑 이거는 다른 세계. 그러나 철학이라는 것은 내 심장 옆에 마음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체화가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안타깝고 수박에 겉핥기도 아니고 수박에 겉핥는 거를 촬영을 해놓고 그걸 시청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이거는 뭐냐 도대체. 불행의 교육이다. 그리고 요거랑 좀 관련 있는 건데 김종원 작가라고 계세요.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책도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이한테 선택권을 항상 주지 말라. 꼭 해야 되는 거면 하라고 해라. 너 이빨 닦을 거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이빨 닦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데 선택권이 실제로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언어와 괴리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익숙해지면은 그거에 따라서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는데 그래도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아이들이 꼭 해야 될 거는 그냥 하라고 하고 선택권을 준 다음에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때 화를 내게 되면은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된다. 저는 이걸 보고 맞아. 저희 경험상도 그래요.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그거를 느낍니다. 선택권을 주면은 복잡해져요. 선택권을 주는 거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보고 그 아이의 생각을 어느 정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있거나 그런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지 작은 것들은 그냥 하라고 바로 시켜야 돼.
교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네. 영역인데 그때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강력하게 선생님 얘기할 때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도 스스로 느끼고 아이들 지도할 때 작은 한마디도 그 메시지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질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종훈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좋은 거는 이유를 아이들한테 찾지 말자. 아이들은 관찰하고 아이들이 뭐 행동이 좀 잘못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선생님이나 우리 부모님 스스로 해서 찾자. 그러면 해결책이 보일 것이다. 저는 이거를 너무나 동의하는 바거든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선생님인데 아이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아이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한테 어떻게 행동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지도가 김종훈 작가님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결정론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예제를 들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